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밖에 나와서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너무 강해서 빨리 찍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수도꼭지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클립을 클릭을 하시면서 제목이 뭐지라고 의아해 하신 분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수도꼭지와 영어 공부가 어떤 상관이 있길래 이 제목이 수도꼭지 이론인가 라고 하셨을 건데요. 수도꼭지론은 제가 그냥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만든 제 개똥 철학입니다. 한국 분들 참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 아는 직장인만 하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회화학원 갔다가 출근하시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영어 회화학원 들렸다가 집에 오고, 그것마저 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영어 회화학원 가다든지 영어 공부 또는 뭐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한 가지 불만이 있죠. 뭐냐면, 이렇게 내가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영어 회화가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여행 가서 간단하게 영어 회화하고 싶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회화가 안 돼요 라고 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 수도꼭지 이론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수도꼭지를 여러분의 입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여러분의 머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 수도꼭지 이론의 핵심을 간파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오죠. 반대로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 나오겠죠. 여러분의 입이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가 바로 물탱크예요. 그러면 내가 영어 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 물탱크, 즉 내 머릿속에 영어 인풋, 그리고 좋은 영어 인풋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수도꼭지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영어 인풋이 충분히 안 된 거예요. 영어 인풋, 즉 내 머릿속에 영어 물탱크가 가득 차면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충분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외국어 공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인풋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내가 그러면 1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내 머리에 든 게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영어 인풋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인풋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필사와 섀도잉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인풋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해와 문법을 잘 하셔야지 영어 인풋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요즘이 어느 때인데 뭐 70년대 80년대나 강조할 문법과 독해를 잘해라고 하지, 인풋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문법과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법과 독해가 제대로 되면요, 입이 트이고 귀가 뚫립니다. 아무리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외국인하고 내가 입을 여는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인풋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풋을 잘 하려면 문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영어 회화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물론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자꾸 생략을 하려고 하시는데, 문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풋을 할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있는 인풋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법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성문 기초와 맨투맨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문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고르셔서 한 일주일 정도 독서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문법을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당장 성문 기초 같은 오래된 문법책을 꺼내서 투부정사를 공부하고 관계대명사를 공부하고 분사 구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 문법책을 봤을 때 아마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법책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서 문법책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필사와 쉐도잉을 하시면서 내가 가진 문법적 지식이 올바른 영어 인풋으로 이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제 유튜브 클리퍼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찍는 김에 유튜브에서 좀 좋은 컨텐츠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어 회화 컨텐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컨텐츠가 좀 기발한 영어 표현,
재밌는 영어 표현 또는 특이한 영어 표현 가르쳐주는 컨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갑질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낙하산은 뭐라고 하죠? 휴 10년 감수했네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너 나랑 참 죽이 맞는구나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근데 그런 표현들 참 재밌긴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채널들을 보면서 기발하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채널로 영어 회화 공부를 하시면 한 가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들을 실제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한번 써먹겠습니까? 실제 영어 회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영어 인풋이 충분히 있으면서 그런 표현들이 인풋처럼 들어와 있어야지, 그냥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어 실력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트렌디한 표현들,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 너무 재밌는 표현들, 그런 것들만 많이 가르쳐주는 채널들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텐츠가 있는 채널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채널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클립을 만들면서 물탱크에 영어 공부를 비유해봤는데 여러분의 머리를 감히 물탱크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뜻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들이 범람하고 그 중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인내심 있게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인풋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깁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 느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